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려동물의 숨겨진 해입니다. 반려동물, 또 애완동물이라고 있죠. 애완동물. 애완동물하고 반려동물하고 뭐 이렇게 비슷한 말인데요. 조금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주로 키우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죠. 네, 그래서 가장 흔한 게 이제 금붕어, 우리가 어항에다 금붕어 키우잖아요. 이게 이제 애완동물입니다. 또는 모르모트를 키운다든지 카멜레온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이제 개미 등의 곤충을 갖다 이렇게 개미집을 이렇게 어항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게 자라는 모습, 집 짓는 모습을 본다든지, 이게 이제 애완동물이죠. 이거는 뭐하고 같냐 하면은요, 집에서 화초 키우잖아요. 네, 그거랑 아주 같습니다. 하나는 동물, 하나는 식물, 요 차이죠.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화초를 뭐라 그러냐면은 관상식물, 네, 보기 좋은 식물, 네, 이렇게 이제 거의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죠. 반면에 반려동물은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반려, 그러니까 거의 가족과 같은 존재죠. 가족과 같은 친밀 관계를 갖는 그러한 동물. 그래서 이 반려동물은 주로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네, 아까 이 다른 동물들하고는 좀 다르죠.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불과 뭐 한 10년, 20년 사이 일이죠. 그전에는 이제 영화에서만, 미국 영화나 외국 영화에서만 이렇게 개, 고양이 데리고 다니는 걸 봤잖아요. 이제 그 모습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흔해진 거죠. 어느 정도냐면은요, 2,500만 가구 중에서 한 500만 가구, 네, 그러니까 5가구 중에서 한 가구 정도의 반려동물이 있고요. 개나 고양이가 있고요. 전체 인구의 2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이잖아요. 1,000만 명 정도가 개나 강아지를 이렇게 가족으로 또 식구로 데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뭐 거의 명확합니다. 개하고 이제 고양인데요. 네, 개하고 고양이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개는 완전히 주인한테 애착이 큽니다. 그러니까 주인만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사람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가족 전체가 또 주인인 경우도 많은데 한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반면에 고양이는 사람에 대한 애착이라기보다는 자기 영역에 대한 애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역, 같은 공간, 여기에 대한 애착이 더 크죠.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고양이는요, 조금은 강아지에 비해서는 좀 냉담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이렇게 착 달라붙는 맛이 있는데 고양이는 조금 이렇게 냉철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 더 많습니다. 네, 숫자로 봐서는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 더 많는데, 이 키우는 숫자를 봐서는 고양이가 더 많죠. 네, 그러니까 강아지는 뭐 거의 한 마리 정도 키우는 데 반해서 고양이는 여러 마리를 키웁니다. 저의 저희 집에도 2마리의 고양이가 있습니다. 네, 이 2마리 고양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보이시죠? 네. 왼쪽에 보이시는 게 파숑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후추입니다. 네, 후추는 파숑이의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집은 모두 6식구입니다. 저희 부부, 그리고 2 아들, 그 다음에 2 고양이. 그래서 뭐 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동물농장이라고도 뭐 동물농장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개, 고양이를 키우는 이유, 네, 보기에 우선 귀엽죠. 네, 예쁩니다. 그리고 또 예쁜 짓을 해요. 착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이렇게 핥기도 하고 참 예쁜 짓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 맛이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로울 때, 네, 그 외로움을 달래주죠. 집에 아무도 없을 때도, 또는 다 잘 때도 틀림없이 나를 기다려줍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얘가 딴 데를 안 봐요. 나만 봐요. 네? 딴 데 눈을 돌리지 않아요. 한번 나한테 정을 들이잖아요. 그럼 나만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나만 보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달라붙긴 하지만 그렇게 간섭하지도 않고요. 절대 나를 배신하지도 않고 상처 주지도 않습니다. 말대꾸도 안 하죠.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람과의 차이점이죠. 이 개 고양이가 이렇게 이제 사람과 굉장히 이렇게 친화적이 됐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네, 개 고양이는 원래는 개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개는 늑대였고요. 고양이는 야생 살쾡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한 10,000년 전, 15,000년 전, 요 사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점점 모여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야생으로 살던 늑대나 고양이가 한 마리 정도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 다가온 늑대와 야생 살쾡이 한두 마리를 갖다가 이제 가까이에서 먹이도 주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 이제 벌써 만 몇 년이 흘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개 고양이로 이렇게 진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개 고양이의 진화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진화를 갖다가 자연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생 상태에 있을 때 그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가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개 고양이를 가까이 했냐면은 이제 가축이나 식량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니까 예뻐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처음엔 한두 종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까지는 뭐 몇십 종, 뭐 한 3, 40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세기에 들어와서요, 개 고양이를 사람이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죠. 네,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게 어떻게 다르게 보기 시작했냐면은 애완동물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지나가서 반려동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이제 이 품종 개량을 한 겁니다. 네, 품종 개량 아시죠? 그러니까 동물로서는 이제 육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품종 개량을 했냐면은 예쁘고, 그리고 사람한테 착 달라붙고, 이렇게 이제 품종 개량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세기까지만 해도 몇십 종이었는데요. 지금은 몇백 종입니다.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400종이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 선택이 아닌 것을 사람이 만든 것을 인위 선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물 공장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식용으로 먹는 가축을 갖다가 공장에서 만들어낸다 그러잖아요. 이 반려동물도 똑같습니다. 이제 와서는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반려동물을 만들어내요? 예쁘고 사람한테 착 달라붙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간과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렇게 예쁘고 사람한테 착 달라붙는 모습만 만들어내다 보니까요, 그 개 고양이 자체로 봐서는 굉장히 병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만들어낼 때 근친상간도 많거든요. 네, 근친상간이 많으면은 뭐 여러 가지 병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병약하게 태어납니다. 야생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강하죠. 늑대 살쾡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오는 개 고양이는 상당히 병약합니다. 자, 이제 우리 반려동물 개 고양이에 대해서 아셨죠? 도대체가 어떤 숨겨진 해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이롭고 좋은 것만 같지만은 참 숨겨진 해가 있습니다. 좀 짐작이 되시지 않으세요? 가장 큰 해는요, 이게 역설적으로 사람과 멀어지는 해입니다. 네. 일부에서는요, 물론, 네, 반려동물을 중간으로 해서, 네, 해서 이렇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이제 엄마가 친구를 잘 못 사귀다가 아이의 친구의 엄마를 사귀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친구를 못 사귀고 내가 데리고 있는 개나 고양이, 또 그 개가 좋아하는 다른 개, 네, 그 다른 개의 주인, 이렇게 사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거보다는 내가 반려동물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들과 감정 소통을 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반려동물은 나한테 그냥 애착이 있다 그랬잖아요. 달라붙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사람이 그런가요? 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 친구 사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말 걸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또 사람과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나만 보고 나만 바라보고 상처도 주지 않는 내 반려동물, 개, 고양이한테 회피를 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전 시간에 이제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혼밥, 혼술, 또 혼자 맥주 마시는 사람, 혼맥이라고 하죠. 혼자 영화 보는 사람, 혼영. 네, 혼영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혼디도 있더라고요. 혼자 디저트 먹는 사람. 근데 산책하는 사람. 네, 원래 산책이라는 건 뭐 혼자 하든지 뭐 한두 명이 이렇게 하잖아요. 요새는 강아지 또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은 혼산이죠. 혼자 산책하는 겁니다. 30대 가구, 예, 1인 가구, 20, 30대 1인 가구 보면은 반려동물이 개나 고양이가 있습니다. 또 아기가 없는 부부의 1세대 가구 보면은 또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대신 네, 강아지, 개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개인화됩니다. 사람이 개인화되고 일인화되죠. 네. 이 가장 뭐 다른 이유도 참 많습니다만은 역으로 반려동물이 그런 그 개인화를 촉진하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이 또 이런 일인화를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죠. 이거랑 거의 이제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람과 멀어지는 해. 이미 말씀드렸듯이 반려동물과 사람과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반려동물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주인한테 붙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서 반려동물이 나를 좋아한다. 네, 보기에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딱 만나면요, 그다음부터 주인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선택이 없어요. 주인을 좋아하느냐 아니면은 죽느냐의 선택이죠. 반면에요,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선택을 하죠. 네, 좋다, 싫다, 좋다가도 싫다, 싫다가도 좋다, 이런 선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반려동물과 사람과의 차이점이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는요, 이미 제가 병약하게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네,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이 병약한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점점 불어납니다. 처음에 데려올 때는 뭐 안 그랬는데요.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미 병약하고, 두 번째는 사람과 같이 사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병들을 갖게 돼요. 네, 이게 참 희한하죠. 네, 그래서 원래 야생동물은요, 비만이 없어요. 네, 야생동물, 돼지도 비만이 아닙니다. 하마, 네, 우리가 비만같이 생겼지만은 정말 돼지가 자기를 비만이라고 부르면은 굉장히 섭섭해하죠. 그러니까 야생동물 중에는 비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데리고 살잖아요. 그럼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개, 고양이가 비만이 되죠. 개, 고양이에 당뇨병이 있고요. 고혈압이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람의 병을 갖다가 내가 데리고 있는 가축한테 옮겨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거꾸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수 공통 감염병. 네. 그래서 거꾸로 사람의 병 중에는요, 네, 동물한테 온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에이즈도 사실은 뭐 원숭이한테 왔다 그러죠. 네. 에볼라 바이러스도 원숭이한테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들한테 있었던 병인데 이제 사람한테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동물의 병이 사람에 넘어오는 것보다는요, 사람의 병을 갖다가 동물에 넘기는 경우가 이 반려동물을 통해서 훨씬 많아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새 주위를 잘 보세요. 동물병원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우리가 우리 반려동물 데리고 가죠. 시간, 노력, 비용을 쓰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몰랐던 해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해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요새는요, 사회 계급화, 차별화 같이 이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이게 이제 차별화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을 가진 사람, 또 같은 반려동물이라도 더 비싼 반려동물, 뭐 품종이 좋다든지 희귀하다든지 이런 동물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차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마치 명품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차별화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또 감춰진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한 해라고 한다면은요, 거꾸로요, 반려동물에 대한 해가 있습니다. 네, 동물도 이제 이게 생명이다 보니까 네, 해가 되는 거죠. 네, 그 첫 번째는 노예화라는 겁니다.
예, 노예가 어떻게 돼요? 주인한테 충성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개, 고양이 입장에서는 주인이 없으면 살 수 없죠. 네, 그리고 주인을 기쁘게 해야만 살죠. 의존적인 존재가 되죠. 네, 개, 고양이는 주인인 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병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개, 고양이 입장에서는 고통이죠. 병이 있고 고통을 받고 병원 가서 뭐 주사 맞고 약 먹고 또 필요하면 수술 받고, 그러니까 사람이 받는 고통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거기다가요, 뭐가 또 얹어지자면요, 주인한테 학대받는 이 반려동물도 상당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유기를 합니다. 유기. 네. 우리나라에서 유기되는 동물이요, 반려동물이 한 8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 이렇게 수용시설을 키우다가 또는 다른데 또 분양도 보내고 이러다가 그래도 안 되면은 그 중에서 20%는 안락사를 시킵니다. 네. 근데 이런 운명을 맞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제 유기가 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좋았다가 이제 실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변심이 되는 거죠.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다 맡긴다는 게 또 돈이 들어요. 네, 이런 경우도, 또 질병이 이제 우리 반려동물한테 생겼어요. 아까 제가 병이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들잖아요. 네, 이러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남의 눈을 피해서 유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려동물의 숨겨진 해. 네, 어느 정도는 조금 의외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반려동물은 이렇게 갖고 놀다가 실증 나면 버리는 이렇게 장난감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선택을 하면은요, 그 동물의 평생을 함께 해야 됩니다. 반려동물을요, 혼자 사는 방법으로 이용하지는 마세요. 반려동물을요, 혼자 사는 방법으로 이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사람과 부딪혀야만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